이 양반에 대해서 몇 번 엄정하게 수사하라 그랬는데 그러고 나서 희한하게 그 명태균 씨 구속 기소되고 이런 날 그날이죠. 몇 시간 후에 비상계엄이 터지고 이래가지고 정말 수수께끼예요. 그건 도대체 뭐가 있길래 이해가 안 되는 게 지금 다 결과를 지나고 나서 결과를 보면 그날 계엄을 하는 바람에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제가 보기에는 정리돼야 될 정치인인데 이재명 대표를 완전히 윤석열 대통령이 살려준 거예요. 최대 수혜자는 얘기예요. 구세주예요, 구세주. 민주당이 35조 원 규모의 슈퍼 추경을 제안한 그런 상황인데요. 여기에 전 국민 25만 원 지급, 뭐 이재명 대표의 또 트레이드마크 아니겠습니까? 이게 이제 예산에 포함되면서 국민의힘이 이거야말로 진짜 포퓰리즘 중에서도 악성이다 이렇게 이제 거세게 비난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두 분의 생각은 어떠세요? 저는 네네. 추경이 필요하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경제가 너무 어려워. 네, 맞습니다. 네, 서민들 너무 힘드시니까 추경 필요한데 전 국민 25만 원씩 주는 거는 네. 국민의힘에서 왜 자꾸 반대하느냐 하면 그게 소비를 진작하는 효과가 굉장히 약해요. 네. 소비를 진작하는 효과는 저소득층한테 지원을 했을 때 가장 네. 강하거든요. 근데 이재명 대표가 굉장히 오락가락하세요 최근에. 그러니까 왼쪽으로 갔다가 오른쪽으로 갔다가 막 왔다 갔다 며칠 만에. 저희도 모르게 다르긴 했었습니다만. 어느 이재명 대표가 진짜 이재명 대표인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뜨거운 아이스 아메리카노 같다 이랬더니 또 이재명 대표가 바로 반박하고 이러시던데. 근데 예상 편성권은 정부한테 있잖아요. 네. 야당이 편성한 건 아니니까 서로 다투다가 시간 허비하기보다는 최상목 권한대행이 정부에서 전 국민 25만 원 지급하고 또 이재명 대표 트레이드마크 중에 하나가 지역화폐거든요. 네네네. 그거 두 개는 떼고 그 대신에 저소득층 자영업자 서민들 지원은 굉장히 강화를 한 그런 추경을 저는 최상목 권한대행이 만들어주면 좋겠어요. 네. 네. 25만 원 재난지원금에 대해서는 의견이 다를 수 있죠. 네. 그건 전 국민한테 주는 게 맞냐, 더 어려운 사람들한테 선별적으로 주는 게 맞냐는 네. 의견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저는 봐요. 근데 안 줘도 된다, 포기할 수 있다, 양보할 수 있다 해놓고 그럼 또 넣냐 이런 얘기인데 그것도 전 두 개가 그렇게 모순돼 보이지는 않아요. 내 생각은 이거 했으면 좋겠는데 협상 과정에서 난 빠져도 좋다. 이걸 전제로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 때문에 못하겠다고 하는 국힘의 태도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좋다 그래 하자. 근데 대신에 당신이 말하는 그거는 네가 양보한다고 했으니 협상 과정에서 우리는 빼면 좋겠다라고 할 거다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국힘은 이재명 대표가 뭐라고 얘기한 거 무조건 안 하겠다는 거야. 아니 170을 가진 야당 대표가 뭘 하나 주장하면 협상의 파트너로서도 존중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수석 말씀하신 것 중에 제가 동의하는 거는 그거를 찝어가지고 반대하면서 그것 때문에 추경을 안 하겠다라는 국민의힘 태도는 잘못된 거예요. 예, 그래서 하는 게 옳아요. 근데 이제 최근에 이재명 대표의 변신 이게 너무 막 화려해가지고 몇 개가 있어요. 그 이제 방금 말씀하신 추경 안에 그거 갖고도 왔다 갔다 하셨고 주 52시간 예외를 네네네. 검토하겠다는 식으로 기업인들 앞에서 이야기를 해놓고 또 국회 대표 연설을 할 때는 갑자기 주 4일 근로국가를 만들겠다. 거기다가 이제 감세에 대해서 그렇게 반대하시던 분이 지난번에 검토세 폐지하셨죠. 가상화폐 과세하는 거 그것도 유예했죠. 최근에 이제 상속세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이재명 대표 최근 이야기 중에 상속세 이야기는 제 와닿았어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 저렇게 왔다 갔다 할 때 딱 잡아가지고 추경이든 상속세 완화든 처리해도 괜찮겠다 싶은 그런 생각은 들어요. 그렇죠. 네. 그런 거예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국민의 입장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이른바 우클릭한다. 환영할 일이잖아요. 그동안 너무 왼쪽으로 갔다고 비판했기 때문에 오른쪽으로 하면 좋아할 일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재명 대표만 탓할 일은 아니다고 저는 보는 게 뭐냐면 예를 들면 국민연금 개혁하자는 것도 국회에서 해가지고 야당이 양보하니까 언제 우리 그거 하자 그랬냐 그것도 차버렸단 말이에요. 야당이 그럴 수는 있다고 쳐요. 근데 책임 있는 여당은 그러면 안 되거든요. 야당을 구슬려서 되게 만들어야지. 근데 국민연금 이대로 제가 지나가면 안 돼요. 아니, 워낙 그건 알겠는데. 아니, 국민연금은 그거는 더 내고 더 받는 쪽으로 국민연금이 가버리면 이게 연금 고갈 시점을 고작 몇 년밖에 연기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시큰 개혁한다 그래놓고 미래 세대한테 빚을 다 넘기는 국민연금 개혁을 저는
9%에서 좀 더 내고 지금 받는 거하고 똑같이 받는 쪽으로 가면 저는 언제든 동의할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좀 받아들여요. 안에 대해서가 문제가 아니라 처음에 얘기했던 거 말을 바꿨다 이 말이지. 국민의힘이. 그러니까 오락가락하는 건 비상파장이다. 예. 왜 유독 이재명 대표한테만 그러냐 이 말이에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오락가락 안 했으면 좋겠어요. 네네. 정신없이. 동의. 자, 저희가 이제 뭐 본격적인 이제 주제로 넘어갈 텐데요. 명태균 게이트가 다시 이제 좀 정치권의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김영선이 경선 때도 열심히 뛰었으니까 너는 김영선이 좀 해줘라 그랬는데 그게 말이 많네. 윤 대통령 부부가 명 씨에게서 비공표 여론조사 결과를 수차례 제공받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명 씨가 국가산단 심사 과정에도 관여한 걸로 보이는 정황이 나온 겁니다. 명태균 특검법 처리에 속도를 내지 않는 야당과 이게 이제 보수 괴멸 특검법이다라고 맞서는 여당 대립이 아주 팽팽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준비한 주제, 다시 불붙은 명태균 게이트, 조기 대선의 변수가 될까라고 저희가 정해봤는데요. 우리가 흔히 얘기해서 이제 황금폰이라고, 이게 뭐 없어졌네 마네 그러다 결국은 어쨌든 간에 이제 전현직 의원 이제 140여 분의 연락처 그리고 이제 대화들이 쏟아졌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누가 있는지 말씀하실 수 있을까요? 오세훈 씨, 홍준표 씨, 권성동 씨, 윤한홍 씨, 윤상현 씨 등을 비롯해서 윤석열 부부에 대한 내용들이 모두 밝혀질 것으로 이제 보입니다. 김 여사가 김상민 검사가 조국 수사 때 고생을 많이 했다며 김상민이 의창구 국회의원이 되게 도와달라고 했다는 겁니다. 두 분은 거기에 대해서는 사실은 조금 비교적 자유로우신 편이시죠? 완전 자유롭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말을 먼저 하세요. 이거는 저는 말하기 상당히 곤란한 주제예요. 왜 곤란해요? 명태균 씨가 만난 사람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저는 뭐 한 번도 못 만났으니까 어때요? 그러니까 그분 명호는 매삭기가 있죠 그러더라고요. 매삭기 아시죠? 주식에서 쓰는 거. 촉이 있다 뭐 이거죠. 촉이 있다. 저는 완전 실망했어요. 저는 그렇게 안 봤거든요. 이렇게 약간 좀 뻥치고 불화섞어서 하는 말인 것처럼 미안합니다. 그런 걸로 생각했는데 실제로 만나본 사람들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제가 보니까 왜 이분이 자기 감옥 가면 한 달 안에 정권 무너진다 그랬잖아요. 대선 때 내가 했던 일들이 있어. 나오면 다 자빠질 건데. 20분에도 안 나온 거지. 게다가 윤석열은 진짜 디비전이 내가 들어가면 한 달 만에 그냥 이 정권이 무너져갔지. 맞췄잖아요. 한 달도 채 안 가서 무너져 버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건 간단치 않은 사람이다. 뭔가 신기가 있구나. 보살급이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 명태균 게이트가 터지기 전에 이름은 들어보신 적은 있으세요? 저는 오래전부터 이름 들어봤어요. 아, 그러세요? 저는 2021년에 우리가 윤석열 후보를 뽑는 경선 과정에 저도 했고 홍 시장도 했고 그렇죠. 했지 않습니까? 그 주로 영남 지역 팬들한테 명태균에 대해서 이름을 들었죠. 그리고 저보고 한번 만나보라고 용하다고 그런 말을 용하다라는 게 능력이 있다라는 거 아니면 뭐 용하다는 게 뭐 그때도 약간 도사랑 결합이 돼서 뭐 이렇게 된 거예요? 뭐야? 하여튼 뭐 용하다. 용하다는 주술적 용어죠. 그죠? 근데 능력 있는 사람한테 용하다 이러진 않는데. 만나보라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여러 군데서 들어보니까 좀 뻥이 세고 저는 뭐 사자에 가깝다 이런 생각이 딱 들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저는 전화 통화도 안 하고 일체 안 만났는데 나중에 들린 얘기가 아니 유승민 그 사람은 뭐 뭔데 자기같이 이렇게 영향력 있는 전략가를 이렇게 안 만나고 그쪽에서 얘기가 들려오기는 왜 그러느냐고 막 약간 험담도 하고 그런 이야기 들리더라고요. 근데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만약 여론조사를 조작을 하고 조작된 여론조사를 가지고 정치인들한테 후보들한테 갖다 주면서 후보들하고 아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이게 바로 윤석열 대통령 본인이 그런 게 상당히 드러났잖아요. 그 부부가. 여보세요? 네. 이거 윤석열이를 네. 좀 올려갖고 홍준표보다 한 2% 앞서게 해주있어. 알겠습니다. 외부 유출하는 거니까. 할 때마다 나한테 좀 이야기를 해줘요. 맨날 윤석열한테 뭐가 해줘야 돼. 네네.
아니 대통령 된 사람의 부부, 그 부부하고 이렇게 긴밀하게 이랬으니까 그거는 이 동네 소위 말하는 뭐 이런 표현을 쓸 때 꾼들 중에는 상당히 특급이죠. 아니 근데 저기 뭐 민주당에서는 뭐 들어본 적 있어요 그 이름? 저는 처음 들었어요. 네. 전국군 아니었잖아요. 속된 말 하면. 창원 뭐 이쪽. 그 로컬이었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 전국구가 됐다 그러더라고요. 그게 이제 우리 전당대회하고 서울시장 그리고 대선 요 딱 굉장히 짧은 기간에 압축적으로 있었잖아요. 그때 김종인 위원장이나 뭐 이준석 당시 대표나 그렇게 친해지면서 갑자기 갑자기 또 올랐구나. 그렇죠. 게다가 뭐 대통령하고만 한 게 아니라 부인하고까지 이른바 공동 대통령하고 친하게 지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본인 윗세가 대단했겠어요. 근데 저 아는 척도 안 했으니 섭섭할. 예. 아니 그래서 그죠? 저기 명태균 게이트 얘기가 한참 나올 때 유승민 전 의원님께서 SNS에 이제 그분에 대한 얘기를 이제 썼는데 명태균 씨가 거기에 또 직접 댓글을 단 적이 있다고요. 예, 작년 일이죠? 아니 지난 가을에 방금 말씀하신 대로 뭐 내가 구속이 되면 정권이 끝난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길래 이 사람이 윤석열 대통령을 겁박할 뿐 아니라 그렇게 말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저는 국민을 협박하는 것 같아가지고 아니 검찰이 뭐 하냐 이런 사람은 혼을 내야 된다 이랬더니 이제 댓글을 달았어요. 뭐 자기를 언급해줘서 영광이고 민주당 가면 뭐 체게바라 이제 카스트로 같은 혁명가가 혁명가가 될 거다 뭐 이런 식으로 해놨던데 요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약간 비꼬는 거죠. 그렇죠. 자기 남들 비꼬는데 하여튼 독특하게 비꼬더라고요. 팩트가 안 맞아. 그래서 저는 체게바라가 왜 나와? 그걸 체계별하고 카스트로가 왜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아니 저는 뭐 관계없이 이 양반에 대해서 몇 번 엄정하게 수사하라 그랬는데 그러고 나서 희한하게 그 명태균 씨 구속 기소되고 이런 날 그날이죠. 몇 시간 후에 비상계엄이 터지고 이래가지고 정말 수수께끼예요. 그건 도대체 뭐가 있길래. 근데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계엄 하루 전날 12월 2일 날 뭐 황금폰 관련해서 내가 이거 좀 민주당인데 다 줄 거야 뭐 이런 협박성 뭐 얘기도 있었고 12월 3일 날 명태균 씨가 이제 기소가 된. 그래서 이거와 관련해서 이제 연관을 좀 짓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네. 음주설도 있고요. 근데 주술설도 있고. 주술설은 뭐예요? 누가 날짜를 받아줬다는 거죠. 그날 하라고. 근데 이해가 안 되는 게 지금 다 결과를 지나고 나서 결과를 보면 그날 계엄을 하는 바람에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제가 보기에는 정리돼야 될 정치인인데 이재명 대표를 완전히 윤석열 대통령이 살려준 거예요. 최대 수혜자는 얘기예요. 구세주예요, 구세주. 전생에서 윤 대통령이 이재명 대표, 윤 대통령을 3번 살려줬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요? 문재인 대통령, 조국이 윤석열 대통령 만들고. 또 윤석열 대통령이 왜 이걸 해가지고 이재명 대표한테 이렇게 살려주느냐. 그 정치적으로는 보온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건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 진짜 보수 정당 있는 사람으로서 제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명태균 그 황금폰도 제발 까자. 특검을 받겠다는 건 아니지만 더 적극적으로 좀 클리어하게 저는 좀 밝혀졌으면 좋겠어요. 아니 그래서 사실 야당이 이제 명태균 특검법 발의를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제 권성동 대표가 이게 사실은 여당의 중진 정치인들 목숨줄을 노리는 자객 특검 뭐 이렇게 이제 비판을 했는데 이 얘기 자체에 어떻게 보면 이제 여당이 그만큼 이제 많이 관여가 돼 있다라고 해서 이게 셀프 자백이 아니냐라는 그런 얘기들도 있어요. 근데 두 분의 생각은 어떠세요? 그러니까 명태균 특검법은 대선의 변수가 돼요. 왜냐하면 지금 국힘의 어지간한 대선 후보들은 다 연결돼 있거든요. 그래서 뭐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뭐 오세훈, 홍준표 뭐 이런 분들. 만약에 지금 의혹이 다 사실로 드러나면 그건 유승민 대표님 먹는 거예요. 후보직을. 그걸 계속해 보세요. 그럼 이제 표정 관리하시는 거예요 지금? 좀 들어보세요. 그런데 이제 명태균 특검법의 타깃은 이제 좁혀서 보면 사실은 오세훈, 이준석이죠.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의원이 이제 제3후보로 나설 가능성이 있잖아요. 이 둘이 사실은 이재명 대표 쪽이나 민주당 쪽에서 볼 때는 신경 쓰이는 분들이고 김문수 장관이나 홍준표 지사가 후보되면 민주당은 땡큐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별로 그게 신경 쓰지는 않는데 본선 경쟁력에 있어서 그렇지. 그래서 이제 명태균 특검이라는 그래요. 실제적으로 명태균 특검은 이제 이준석하고 오세훈을 겨냥을 한 거다. 타깃은 저는 거기라고 저는 봅니다. 근데 여기에는 좀 불법과 부적절한 거를 좀 구분했으면 좋겠어요.
그 사람들하고 뭐가 주고받은 카톡이나 뭐 통화 기록 이런 게 매일 막 보도가 되고 이러면 국민의 입장에서는 괴롭죠. 근데 이제까지 나온 것들 보면 선거 개입, 공천 개입, 또 이권 개입, 뭐 여론조사 조작 그런 거는 전부 다 명태균 씨 본인이나 강혜경 씨나 그분들이 불법이었어요. 근데 만약 정치인들이 거기에 불법 행위를 저질렀는 증거가 거기에 나오는지 이제까지 명태균 씨 겁주고 큰 소리 치고 했는 거로 봐서는 지금까지는 나온 게 별로 없어요. 무슨 뭐 아는 사람이 뭐 여론조사 비용을 대가인지 뭔지 몰라도 돈을 송금한 내역이 있다. 그거는 오 시장 입장에서는 본인들이 직접 연루되지 않았으면 본인이 불법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이런 정치 브로커하고 엮여가지고 부적절할 수는 있어요. 근데 국민들이 그걸 가지고 아, 저 후보 도저히 안 되겠네. 이렇게 할지 안 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뭐 이재명 대표가 워낙 재판을 받고 있는 게 많아서 여기서 또 그리 가요. 어지간해 가지고는 그게 뭐가 될지 잘 그렇게 모르겠어요. 가더라고. 뭐 그런 뭐 아니 근데 사실은 찰가당이로 가. 아니 그 사실 이제는 어떻게 보면 이게 더 사건이 좀 커질 수가 있는데 윤 대통령 이제 대선 공약이었던 창원 국가산업단지 선정에 명태균 씨 관여가 돼 있다. 첨단 산업을 키우기 위해 지방에도 총 1,000만 평이 넘는 규모의 국가 첨단 산업단지를 처음에 창원시가 제안했던 산업단지 지역이 있었습니다. 근데 명태균 대표가 공무원들을 저희 지역 사무실로 이제 오라 해서 그 명태균 대표가 원하는 지역을 다시 수정 제안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뭐 수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이권과 관련된 부분이잖아요. 맞아요. 창원 국가산업단지를 정하는데 그 부지를 처음에는 뭐 한 10만 평 하려고 그러다 100만 평으로 뭐 확 늘었다는 거 아닙니까? 분명히 처음에 정했던 면인지 거기하고 나중에 정해진 데하고 달라요. 중간에 그 입지가 한번 바뀌었어요. 바뀌면서 그 과정에서 뭔가 명태균 씨나 명태균 씨 지인들이 부동산 투기 엄청난 이권을 챙겼다든지 벌써 나온 지가 오래된 이야기예요.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결과가 나온 게 없으니까 도대체 창원지검 그래서 답답한 거예요, 지금. 근데 저는 솔직히 참 이해가 잘 안 됐어요. 되게 국가산업단지나 정부가 큰 프로젝트를 추진할 때는 공무원들이 중심이 돼서 하잖아요. 근데 쭉 이렇게 나름 절차와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걸 갑자기 누군가가 와서 위에서 내려 꽂아서 바꿨다. 말 나와요. 근데 여기는 실제로 뭔가 움직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저렇게 허술하게 특히 김영선 전 의원은 아무리 신세를 징계했어도 국회의원이라면 최소한의 공인의식이 있을 텐데 모르는 사람을 거기다 앉혀놓고 같이 협의하게 하고 얘기를 주고받게 만드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잖아요. 그럼 이제 굉장히 뭐 이렇게 좀 약간 더 윗선이 뭐 저는 인발부가 됐을 가능성이 저는 설마 대통령이 그거 해주라 그랬겠어요? 모르죠. 이분 스타일로는 뭐 그런 거 나오시겠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총선 전에 전국을 돌면서 뭐 민생 토론회를 열고 그다음에 이제 전국에 또 여러 군데 산업단지를 발표하고 그게 굉장히 이렇게 짧은 기간에 급하게 좀 한 측면이 있거든요. 그 과정에서 명태균 씨가 뭘 어떻게 개입해가지고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그거야말로 뭐 검찰 수사 일이지. 증거 없이 함부로 이야기할 문제는 아닙니다. 했다면 저는 그 윤김 공동 대통령 중에 김에 묻혔을 거라고. 그 정도 아니면 이거 못 바꿔요. 아까도 제가 동의하기 쉽지 않다. 어쨌든 이제 그 검찰이 이제 수사를 뭉갠다, 좀 미온적이다 이런 얘기에 또 어쨌든 민주당이 대검 이제 항의 방문해서 그러면은 이 포렌식 끝나면 김건희 소환 조사 가능합니까? 그 수사팀에서 그 성역 없이 수사를 할 것을 생각을 하고 있고 아직 물적 증거 확보 분석 중이기 때문에. 영 씨의 휴대전화 석대와 USB에 대한 포렌식을 마무리한 검찰은 김건희 여사에 대한 조사를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법무장관이 그렇게 말씀하신 걸로 봐서 검찰이 저는 뭐 소환해가지고 조사까지는 신용은 할 수 있겠지만 있다고 해요. 지난번에 그 디올백도 뭐 조사하는 방식이 좀 못마땅했지만 어쨌든 조사는 했잖아요. 지금 창원지검이 문제예요. 창원지검이 그동안 그 오랜 시간 동안 뭐 했냐. 황금폰인가 그거 뭐 포렌식 한다고 지금쯤 어느 정도 됐을 건데 이번에 만약 창원지검에서 확실하게 우리는 이걸 갖고 기소를 하겠다 이렇게 딱 정리를 하면 그러면 저는 특검까지 갈 문제냐. 그리고 명태균 씨 본인이
지금 이게 희한한 게 아니 범죄 피의자가 자기 특검 해달라고 막 맞아요. 손들고 막 찬성하고 이게 되게 이상하잖아요. 그건 하지 말란 얘기지. 근데 나 건드리면 국힘 너가 다 죽는다. 막아라. 이런 사인이죠. 그런 사인이고 뭐 국힘 아마 막을 것 같은데. 근데 민주당에서 헌금폰의 내용을 알고 있다면 창원지검이 어정쩡하게 바보같이 덮고 꼬리 자르게 하고 그렇게 하기 힘들 겁니다. 시간 끄는 거죠. 시간은 끌겠지만 지금도 이제 더 이상 시간을 못 끌어요. 특검 통과되고 이러면. 그래서 저는 창원지검에서 그동안 수사해놨던 거를 상당 부분 어쩌면 잘 공개를 충분히 할 거 아닌가 대표님 싶어요. 해보니 너무 많은 거야. 진짜 너무 많은 사람이 나오고 겁이 나서 지금 뚜껑을 못 여는 것일 수 있죠. 창원지검이 감당하기에는. 그렇죠. 근데 최소한 그러면 검찰이 창원지검에 맡기지 말고 특수부를 꾸려서 하든지. 근데 검찰이 수사를 지금 하고 있는데 되게 검찰 수사를 보면 어떤 거는 막 벌려서 크게 하고 포퓰리즘 수사를 하고 어떤 거는 막 주소해가지고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하고 이러니까 지금 신뢰를 못 받고 있는 거잖아요. 특히 창원지검 수사는 이미 신뢰를 잃었거든요. 그럼 저걸 어떻게 할 거냐? 계속 저기다 맡길 거냐? 아닐 거라고 봐요. 아마 제 미루어 짐작컨대 일단 탄핵이 되고 나면 뭐 대검이 이제 본격적으로 나설 텐데 그때는 선거 과정 중에 있기 때문에 60일 동안 선거 기간이잖아요. 네네. 그 전에 의미 있는 성과 안 낼 거예요. 대선 이제 다음 정부가 들어서고 나면 그때부터는 아마 관련자들 아마 검찰이 잡돌이를 세게 할 겁니다. 그래서 봐라. 검찰밖에 없지 않냐라고 다음 정부에게 보여주려고 할 거예요. 저는 그 딜거리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검찰은 보도자료를 내고 사건을 창원지검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송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중간 수사 결과에서 명태균 씨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에 관한 설명은 없었습니다. 자, 어쨌든 민주당이 이제 그 명태균 씨 이제 국회 출석 요구를 했는데 이제 그 이분이 이제 무릎이 안 좋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건강상 이유로 이제 거절했다고 하는데 대신 내가 건강이 안 좋으니 내가 있는 구치소로 오면 내가 청문회 응하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아니면 화상으로 하자. 뭐 이런 얘기가 있다고 하는데 앞으로 이제 진행상을 좀 어떻게 예측을 하십니까? 저는 이걸 뭐 조기 대선이 있다면 이거를 조기 대선까지 질질 끄는 거는 저희들한테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지금은 국민들이 보기에 명태균 씨 본인이 피의자가 특검해 환영한다 이러잖아요. 그러고 민주당하고 되게 좀 짜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차라리 국민의 입장에서는 오히려 거꾸로 치고 나가서 명태균 씨가 그렇게 자기가 밝히고 싶은 게 많다니 마이크 대주고 그래 이야기해봐라. 그러고 당신이 한번 증거를 내봐라. 차라리 그렇게 아예 말할 기회를 주는 게 저는 오히려 좋다고 생각해요. 괜히 이걸 갖고 덮어가지고 국민의힘 뭐 대부분의 정치인들이 명태균 씨한테 무지 큰 약점이 잡혀 있는 것 같이 이런 상황이야말로 오히려 우리 국민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피곤한 상황이죠. 그러니까. 이거 깨버려야 돼요. 민주당도 좀 조심스러울 거예요. 왜냐하면 명태균 씨가 어떻게 말할지를 모르잖아요. 지금이야 저렇게 큰 소리 뻥뻥 치고 그렇죠. 겁주고 하지만 실제로 마이크 들이댔을 때 엉뚱한 소리 보면 민주당이 완전 바보 될 수도 있거든요. 소리 하는 게 뭐예요? 별거 없는 거? 없는 거지. 그렇죠. 그래버리면 민주당이 뭐야 좀 이렇게 되니까 너무 많은 리스크가 걸려있는 그러니까 명태균의 입에 그러니까 그런 선택을 하기는 저는 쉽지 않아 보인다고 생각해요. 아니 그나저나 이런 정치 브로커들이 필요악이라고 또 정치판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야 이게 사실은 금단의 사과인 줄 알면서도 이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또 현실적인 또 고민들이 있잖아요. 우리 정치가 많이 망가졌다고 저는 보는 이유는 뭐냐면 양당 공이 여론조사 경선을 해요. 그러니까 여론조사 경선이라는 거는 조작의 여지가 있어요. 여론조사라는 건 전화를 해서 확인하는 거잖아요. 이게 조직을 가진 사람이 이기게 돼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 어떻게 여론조사했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거든요. 공개하지 않은 여론조사가 더 위험한 거거든요. 멀쩡한 여론조사 회사들은 그렇게 안 해요. 그 여론조사를 가지고 장난치고 조작하고 그걸 가지고 정치 컨설턴트라는 사람들이 브로커죠. 컨설팅을 하면서 여론조사도 하면서 후보들하고 밀착이 돼가지고 그걸 갖고 공당에 우리가 공당이라는 말 쓰는 이유가 시스템으로 원칙과 기준으로 공천해야 되는 건데 그거를 완전히 왜곡해버리는. 그러니까 명태균 씨가 왜 힘을 얻느냐. 안 될 만한 사람이 올라 갑자기 명태균 줄 서가지고 후보가 되더라. 이러니까 이게 이제 셀링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너도라도 돈 사들고 가서 줄 서는 거 아니에요. 게다가 대통령까지 만들어냈네. 들려주는 육성까지 있으니 다들 야 이거 진짜다, 얘가 최고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게 일부 드러났잖아요. 그 여론조사를 조작도 했고 이미 드러났어요. 지난 대선 때 대통령 후보한테 잘못된 만들어진 여론조사를 가지고 호도한 게 있잖아요. 근데 지금 여권에서 들고 나오는 게 부정선거론 아닙니까? 그러면
공천도 선거 과정이잖아요. 여기 이제 부정이 개입됐다는 거 아닙니까? 여론조사를 조작해서 후보가 바뀌었다라고 하면 심각한 부정선거죠. 이거야말로 국힘에서 들고 일어나서 일벌백계 합시다라고 대대적으로 하자고 요구를 해서 맞죠. 근데 이걸 왜 안 한다고 내요? 그건 동의합니다. 근데 이제 사실 선거하면요. 예. 별별 사람들 다 만나요. 자기가 뭐 100명, 1000명 갖고 있다는 사람부터 시작해서 명단, 지역구민들. 예. 그거 뭐 당원 명부, 뭐 유권자 전화번호, 뭐 그거다 약간 단계가 올라가면 여론조사 조작에 컨설팅에 그다음에 이제 무슨 패키지도 있구나. 이 턴키 비슷하게 한꺼번에 종합 선물 세트 비슷하게 모든 거를 기획부터 시작해서 뭐 홍보물까지 뭐 캐치프레이즈까지 공약까지 토탈 컨설팅. 예, 토탈 명부의 여론조사까지 해서 다. 네. 저는 25년 정치하면서 한 번도 그런 사람한테 의존해 본 적이 없는데 특히 영남이나 호남에서 공천 꼭 받아야 되겠고 어디 줄은 좀 돼야 되겠고 그런 사람 입장에서는 브로커들이 와가지고 내가 누구 아는데 돈 얼마 주면 내가 공천 받게 해줄게 이런 사건들이 뭐 계속 나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돈만 날리고 진짜 폐가망신한 그런 정치 지망생들도 많거든요. 옛날에는 브로커들이 표를 갖고 왔어요. 내가 몇 명 있다. 명단 들고 와가지고 뭐 주당 속된 말에 얼마씩 그래요? 쳐주라 뭐 이런 거 있거든요. 통으로 이렇게 들고 와요. 표가 근데 그게 확인은 안 되죠. 근데 무슨 해다. 뭐 무슨 산악회다. 뭐 이렇게 이제 덩어리들이 좀 있어요. 네네네. 근데 이제 선거 나가서 이제 한 표라도 아쉬운 사람들은 돈 좀 어차피 돈 쓰는 거 여기라도 주자 이렇게 해서 제가 이제 주구당 사무국장 할 때도 많이 찾아오더라고요. 서울 한 지역구에서 이제 사무국장을 했는데 어떤 사람이 와서 그 당시 동이 10개였거든요. 되게 동 단위로 선거를 하니까 근데 자기도 한 개 동으로 쳐달라고 그러더라고. 무슨 소리예요? 그랬더니 한 개 동 주는 돈만큼 자기한테도 달라 이거야. 그럼 자기 표가 그만큼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뭔 쓸데없는 소리 하냐 그러고 이제 뭐라 그랬더니 이제 가버렸는데 그때는 이제 돈과 표를 거래하는 거였다면 그 뒤로는 여론조사와 돈을 거래하는 거예요. 아니면 나중에 어떤 영향력. 그러니까 여론조사를 통해서 당선시켜주고 나면 당선된 사람이 나중에 권력을 통해서 뭔가 이권이든 뭘로 보답하는 이 시스템으로 바뀌고 지금은 또 하나 더 와가지고 요즘은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홍보해주는 게 핵심이에요. 요즘은 유튜브 잘 되는 데서는 누구 하나 띄워서 하면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즘은 유튜브를 거느리고 있는 사람이 최고죠. 요즘 뭐 이게 그 유튜브하고 특히 지방 매체하고 거기다가 여론조사하고 이런 게 다 결합이 돼가지고 자꾸 이 민의를 왜곡하는 장난을 치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거든요. 또 하나는 지역구마다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 예외적인 지역구마다 아주 전통의 강자들이 약간 사이비냐 아니냐라는 경계선에 있는 종교 교회들이 있거든요. 이런 데는 몰표예요. 그 동네 지역구 안에 있는데 그 특정 종교 교회가 있다. 신도수가 몇만이다 이러면 숭패를 좌우하고 이 사람들은 말 잘 듣잖아요. 목사님이 하라고 그러면 하는 데니까 이 사람들의 힘이 또 엄청 세요. 근데 그 사람들이 와서 자기들 좀 도와주라 대신 이렇게 하겠다 하면 그 거절하기 난감한데 잘못 걸려드는 거면 패가 망치네요. 이게요. 공당이 아니라 사당이라서 더 그래요. 공당이라서 진짜 공천관리위원회가 엄격한 시스템과 룰에 따라 가지고 공천을 딱 하고 나머지 외부에서 외풍이 불어나와도 차단하고 뭐 윤석열 대통령 이야기해도 그거는 공관위원장이 중심 딱 잡고 안 됩니다 이러고 쳐내고 이러면 이게 개입할 여지가 없는데 대통령 백이 얼마나 셉니까? 거기다가 여당이든 야당이든 그 실세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한테 뭘 해가지고 공천을 받게 해주겠다 이러면 그거 솔깃하죠. 이 문제는 당내 당량을 떠나서 경선 과정에 대한 국가적 점검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두 분 명태균 게이트에 대해서 한 줄 평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명 선생 깨끗이 털고 갑시다. 명태균 씨 황금폰 다 깝시다. 뭐 지금 또 이건 씨를 보셨네.